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에서 소화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을 말하죠.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입니다. 소방시설을 사용해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죠. 이러한 화재의 종류에는 목재, 섬유, 종이, 일반 가연물의 화재인 일반 화재하고 재사료 위험물의 화재인 유류 화재, 전기가 설치된 곳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재, 그리고 칼륨, 나트륨 등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금속 화재가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 화재가 났을 때 전소되었다, 반소되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화재의 소실 정도에는 부분소 화재, 반소 화재, 그리고 전소 화재가 있습니다. 반소 화재는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것을 말하고요. 전소 화재는 건물의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보수 후에 재사용이 안 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분소 화재는 반소나 전소 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를 말하고요. 다시 표를 보시면 일반 화재는 A급, 원형 표시색은 백색입니다. 주된 소화 방법은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예요. 유류 화재 및 가스 화재는 B급, 가스 화재는 E급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류 화재와 가스 화재를 B급 화재로 보고 소화기 원형 표시색은 황색으로, 주된 소화 방법은 질식 소화입니다. 전기 화재는 C급으로 소화기 표시 색상은 청색이고요. 질식 소화해야 합니다. 주로 전열기구의 사용이 잦은 겨울철에 발생하죠. 금속 화재는 D급으로 소화기 표시색이 무색이라는 말은 구분색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금속 화재가 났을 때에는 가연물 구석까지 침투해서 피복하여 질식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방 식용기름 화재를 K급 화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분류는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가스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는 C급, D급은 금속 화재.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점화원, 산소공급원. 연소의 3요소 중 이 세 가지 또는 어느 하나를 없애줘서 연소를 계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하는 방법에는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 억제 소화가 있는데요.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말 그대로 화재 현장에서 가연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촛불은 입김으로 소화한다. 유전 화재는 질소폭탄을 투하하여 유전을 파괴한다. 강풍에 의해서 불씨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가 흘러서 화재가 났을 때 질소폭탄을 투하하면 그 순간에 강풍으로 인해서 유류가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씨를 제거하는 게 유전 화재 진압할 때 질소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용기 밸브를 잠궈서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거나 화재 진행 방향의 나무를 제거해서 산불 화재를 막는다거나 이거는 맞불 작전이라고도 해요. 또는 알코올이나 에스테르, 케톤류 등 수용성 물질에 다량의 물을 방사해서 가연물의 농도를 연소 하한값 이하로 낮춰 소화하는 방법인 희석 소화도 이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려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질식 소화기 종류가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는데요. 폼, 거품으로 연소물을 덮는 포말 소화기죠.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있는 분말 소화기, 할로겐 원소로 구성된 소화약제인 할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등과 같은 간이 소화기 등이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 연소합니다. 연소물로부터 열을 빼앗아서 인화점 및 발화점 이하,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를 말하죠. 인화점 및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려 소화시키는 방법은 냉각 소화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물, 강화액, 포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 먼저 구입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증발잡열이 크기 때문이다. 연소되고 있는 물질이나 가열된 물질의 표면 온도, 그리고 상승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죠. 부촉매 효과, 억제 소화라고도 하고 화학 소화죠. 연소의 4요소 중에서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서 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할론 소화 약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가연성 물질하고 산소와의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함으로써 소화시키는 것을 연쇄 반응을 차단시킨다라고 합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를 소화기라고 하죠. 소화기에는 수동식, 자동식, 자동 확산식이 있습니다. 수동식 소화기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방사 압력원 저장 방식에 따라, 소화 약제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나뉘죠. 소화 약제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실까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기계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가스계죠. 그리고 강화액 소화기하고 산알칼리 소화기, 물 소화기, 기계포 소화기는 수계 소화 약제입니다. 방사 압력원 저장 방식에 따라서는 가압식하고 축압식으로 나뉘는데, 축압식은 소화기 용기 내부에 소화 약제하고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를 축압시켜서 안전핀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누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약제가 방출됩니다. 손잡이를 누를 때에만 약제가 방출되기 때문에 약제를 절약할 수도 있고 조작이 편리하죠. 대신에 이 축압되어 있는 가스가 다 빠지게 되면 약제 방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축압된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는 지시 압력계로부터 알 수 있어요. 충전이 필요하면 지시 압력계가 빨간 부분을 가리키게 되죠. 그리고 가압식 소화기는 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가압가스 용기를 소화기 내부나 외부에 따로 놓고 가압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소화 약제가 방출돼요. 이 약제가 한번 방출되면 화재 진압을 했는데 약제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약제가 방출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1999년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이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 지시 압력계가 없다 보니까 내부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발한 사례가 여러 건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가압식 소화기를 만약에 비치하고 있다면 축압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크기에 따라서 소형 수동식 소화기하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대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 이하인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 하에 소화기를 사용해서 그 능력을 측정해서 얻은 결과예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 단위는 A급, B급 등 화재에 따라서 시험 방법이 달라요.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 바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A급 화재의 경우에 능력 단위 10단위 이상, B급 유류 화재 경우에 능력 단위 20단위 이상, 그리고 C급 화재는 적응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식 소화기는 가연성 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합니다. 주방 후드 위쪽에 볼 수 있어요. 자동식 소화기는 수신부, 온도 감지기, 가스 감지기, 그리고 제어부, 가스 밸브 차단부, 그리고 소화기 작동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도 감지기에서 화재가 났음을 감지한 후에 작동 신호를 받아서 소화기가 작동이 됩니다. 자동 확산 소화 용구는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서 화재가 났을 때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해서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나 기숙사 주방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소화기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의 종류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불활성 기체죠. 고압가스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킨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가연성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 중의 산소 농도 21%를 15% 이하로 낮게 해서 소화합니다. 특징을 보실까요?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독이며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입니다. 이러한 성질이 있어서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구조 보실까요? 수동식 소화기를 크기에 따라 분류했을 때 소형 수동식 소화기하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었죠.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하고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입니다. 잠깐 이산화탄소 특징에 대해 보실까요?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는 액화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용기에서 방출될 때 압축한 기체를 가는 구멍으로 분출시키면 온도가 변하게 되는 현상인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고체인 드라이아이스로 상태가 변하면서 화재가 난 곳에 방사했을 때 기화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때 드라이아이스 상태의 온도가 마이너스 78.5도씨까지 낮아져서 냉각 효과도 있어요. 다시 특징을 보시면 증기 비중이 1.529입니다.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목재나 섬유류와 같은 고체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형태인 신부화재,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신부화재에 적합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용기는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용기로 압력이 세서 분사했을 때 굉음을 냅니다. 그리고 폰의 재질, 열경화성 페놀 합성 수지인 베크라이트제입니다. 드라이아이스에 의해서 동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폰이나 노즐, 손잡이의 경우 금속 재질로 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충전비는 1.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충전비는 용기의 최적을 소화 약재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용기의 최적하고 충전비를 알고 있을 때 약재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용액이 1.5리터, 탄산가스 소화기에 충전비가 1.34가 되도록 충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용액 1.5리터를 충전비 1.3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12kg이 나오네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실까요? 장점은 소화 후에 잔존물이 없어서 소방 대상물을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증거 보존이 용이합니다. 또 소화 후에 기체라서 청소할 필요가 없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서 전기 화재에 용이합니다. 전산실이나 정밀기계실, 화재가 났을 때 소화가 효과적입니다. 단점으로는 방사거리가 짧다. 고압가스 용기라 무겁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또 자기연소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자기연소성 물질은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해야 되죠. 금속분이나 금속 수소화물 화재 시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연소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약 1.52배 무거워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피복, 산소 농도를 15%로 낮춰서 질식 효과가 있고, 액화된 이산화탄소가 방출 시 마이너스 78.5도씨까지 급격히 낮아져서 기화열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질식과 냉각 효과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론 소화기,
할론 소화기는 메탄이나 에탄 같은 물질에 수소 원자가 탈리되고 그 자리를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등 할로겐족 원소를 하나 이상 함유한 할로겐 화합물로 치환된 소화기입니다. 할로겐족 원소는 다른 원소에 비해서 반응성이 크고 안정된 화합물을 만들어요. 화재가 났을 때 부촉매에 의한 연소의 억제 작용이 큽니다. 부촉매의 효과는 연소할 때 가장 가벼운 수소를 잃고 이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려고 하죠. 이때 할로겐 소화약제가 가연물이 산소하고 결합하기 전에 가연성 유리기와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부촉매 효과라 그래요. 연소가 지속되기 위한 연쇄 반응을 차단합니다. 할론 소화약제의 3대 효과는 바로 부촉매 효과, 질식, 냉각 효과입니다. 할로겐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 한번 보실까요?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B점이 낮을 것, 기화가 쉬우면서 증기는 불연성이고 공기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질식 소화와 냉각 소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기화 후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같이 전기 부도체고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적어서 전기시설, 컴퓨터실, 정밀기계시설에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인 거실 또는 사무실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할론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할론 1011, 할론 104. 할론 1301은 독성은 가장 약하고 소화력은 가장 우수합니다. 할론 1301로 갈수록 소화력은 우수하고 독성은 약하죠. 할론 104로 갈수록 독성은 강하나 소화력은 적습니다. 할론 1301부터 할론 104까지 메탄과 에탄의 수소 원자가 탈리되고 할로겐 원소로 치환되는데 이 숫자 4자리의 의미는 탄소, 불소, 염소, 브롬의 순서예요. 탄소에 치환된 할로겐 원소의 개수입니다. 할론 1301은 메탄의 수소 4개에 불소 3개하고 브롬 1개가 치환된 거죠. 할론 1211은 메탄에 불소 2개, 염소 그리고 브롬 1개로 치환되고 할론 2402는 에탄에 불소 4개, 브롬 2개가 치환된 거고요. 할론 1011은 염소하고 브롬이 치환되었죠. 남은 2개는 수소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할론 104는 염소 4개가 치환된 거고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하나씩 살펴보시면 할론 1301은 1취화 3불화 메탄, BTM이라고도 부릅니다. 메탄의 수소에 불소 3개하고 브롬 1개 치환된 구조죠. 상온에서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비전도성이에요. 공기보다 5.1배 무겁습니다. 할로겐 소화약제 중 인체의 독성이 가장 적고 소화 효과는 가장 우수해서 많이 사용되죠. 할론 1211은 1취화 1염화 2불화 메탄, 메탄의 수소에 불소 2개, 염소, 브롬 1개씩 치환되었죠. 상온에서 기체고 공기보다 5.7배 무거워요. 할론 2402는 2취화 4불화 에탄으로 에탄의 수소에 불소 4개하고 브롬 2개가 치환되었죠. 무색 투명하고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증기 비중이 7.3으로 공기보다 무겁죠. 저장 용기에 충전할 때 방출 압력원인 질소와 함께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할론 1011은 1염화 1취화 메탄, 메탄이 수소 2개 대신에 염소와 브롬이 치환된 구조죠. 무색 투명하고 상온에서 액체예요. 물에 녹지 않고 금속을 부식시키며 수분을 포함했을 때 부식성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할론 104는 사염화탄소, 메탄의 수소 4개에 염소가
치환된 구조죠. 증기 비중이 5.3이고 무색 투명한 액체이며 주된 소화 효과는 억제 소화지만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사염화탄소 증기는 두통이나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을 보여요. 금속을 부식시키고 수분을 포함했을 때 부식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산소, 습기를 포함했을 때 이산화탄소, 산화철과 반응해서 열분해하면 맹독성의 포스겐을 생성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청정 소화 약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소화 약제는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2를 제외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전기적으로는 비전도성이고 휘발성이거나 증발 후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아서 전기실, 발전실, 그리고 전산실 등에 설치되는 소화약제예요. 청정 소화약제 구비 조건으로는요, 독성이 낮아야 되고 오존 파괴 지수,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아야 돼요. 오존 파괴 지수는 어떤 물질의 오존 파괴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인데 프레온 11,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기준물질 1로 정하고 기준물질 대비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당 염소나 브롬 질량비, 대기권에서의 수명 등 오존 파괴 능력을 고려해서 오존 파괴 지수가 정해지죠.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돼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게의 어떤 물질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입니다. 청정 소화약제는 오존 파괴 지수하고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아야 되고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하고 비교했을 때 소화 효과가 유사하거나 비전도성이고 소화 후에 증발 잔여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했을 때 분해되지 않고 용기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돼요. 청정 소화약제 종류에는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할로겐 화합물, 청정 소화약제가 있고요.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불활성가스 청정 소화약제로 나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질식과 냉각 그리고 부촉매 효과가 있어요. 할로겐 화합물 청정 소화약제에는 탄소의 불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형태인 HFC 계열하고 탄소의 염소, 불소, 수소가 결합된 형태인 HCFC 계열, 그리고 탄소의 불소하고 요오드가 결합된 형태인 FIC 계열하고 탄소의 불소가 결합된 FC 계열이 있어요. 할로겐 화합물 청정 소화약제를 명명할 때에는요, 탄소, 수소, 플루오르 순서예요. 탄소 원자수 -1, 탄소 원자수가 0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수소의 원자수는 수소 원자수의 +1, 플루오르, 불소의 수는 원자수 그대로 써져요. 이 청정 소화약제 이름을 통해서 화학식을 알 수 있거나 화학식을 보고 어떤 계열인지 원자수는 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HCFC 계열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HCFC 1, 2, 4예요. 숫자를 통해서 탄소의 원자수 -1이니까 탄소는 2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소는 수소 원자수 더하기 1이니까 수소는 1, 표시할 때는 2로 표시를 하고요. 숫자 4는 플루오르, 원자수 그대로죠. 이렇게 화학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HCFC 계열이에요. 탄소에 염소, 불소, 수소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염소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CHCl, F, CF3와 같아요. HCFC 1, 2, 4는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질식과 냉각 효과가 있는 불활성가스 청정 소화약제도 한번 봐볼까요? 불활성가스 청정 소화약제 종류에는 IG,
01, IG100, IG55, IG541이 있어요. 명명법 한번 볼게요. 세 자리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순서는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입니다. 첫 번째, 이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대로 각각 함량을 나타낸 거예요. 질소의 농도, 첫째 자리를 반올림합니다. 첫째 자리 반올림. 두 번째 숫자도 아르곤. 마찬가지로 첫째 자리 반올림해요. 마지막 자리는 이산화탄소. 첫째 자리 반올림하는데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생략 가능해요. 불활성가스 청정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숫자가 세 자리가 순서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한번 명명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IG01 이거는 질소가 0%, 순서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질소는 0%, 아르곤이 100%예요. 그러면 IG100은요. 첫 번째 순서 질소가 100%라는 말이죠. IG55는요. 질소하고 아르곤이 50%. IG541은요. 숫자가 5예요.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8%인데 반올림해서 10이 아니라 이제 1로 써준 거죠. 함량 100% 맞춰야 되니까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예요. 8%인데 반올림해서 10%. 앞에 첫 글자 1만 쓴 겁니다. 불활성가스 청정 소화약제 순서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라는 것, 그리고 이 541 이거는 꼭 함량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할론 소화기하고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불활성가스 청정 소화약제 종류 보시고 명명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할론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소화 효과가 있다고요? 3대 소화 효과에는 할론 소화기는 부촉매, 질식, 냉각 효과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말 소화기, 포소화기입니다. 이름에서처럼 폼을 발생시켜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합니다. 물에 의한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품을 방사할 수 있는 약재를 첨가해 냉각과 질식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소화기예요. 목재나 섬유, 일반 화재에도 사용되지만 가솔린과 같이 유류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포소화기는 인체에 무해하고 약재 방사 후에 독성가스를 발생할 우려가 없고 가연성 액체의 화재 시 질식, 냉각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하고 동절기에는 포의 유동성 상실로 소화 효과가 떨어지고 단백포의 경우 침전 및 부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재 방사 후에는 잔유물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식과 냉각 소화를 하기 위해 포의 조건이 있어요. 비중이 작고 화재면의 부착성이 잘 돼야 되겠죠. 바람에 견디는 응집성과 안정성, 그리고 열에 대해 센 막이어야 되고 화재면에 잘 흐를 수 있도록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는 어때야 돼요? 무해해야 되겠죠. 약재 방출 후에 누가 치워요? 사람이 치우죠. 독성이 적어야 합니다. 포소화기는 화학포 소화기하고 기계포 소화 약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학포 소화 약재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거품을 방사할 수 있도록 만든 소화 약재예요. 약재 방출 방식에 따라서 보통 전독식, 내통 밀폐식, 내통 밀봉식이 있는데요. 외약재인 A제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라고도 하죠.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요. 내약재는 황산 알루미늄, 그리고 포가 부서지지 않도록 가수분해 단백질이나 계면활성제 등의 기포 안정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과 황산 알루미늄의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거품을 방사하는 형식이에요. 이산화탄소는 방사 압력원이 됩니다.
A제하고 B제, 외약제와 내약제, 그리고 약제의 반응식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포 소화약제는 인위적으로 거품 발생 장치, 발포기를 설치해서요, 거품을 만들어내도록 한 형식으로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불화담백포, 알코올포가 있어요. 약제 방출 방식에 따라서 추갑식하고 가스 가압식이 있는데 포획은 공기입니다. 팽창비에 따라서 저발포, 고발포로 나뉘는데 팽창비는 발포 후에 포의 최적을 약제 방출 전 최적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팽창비가 6배 이상, 20배 이하면 저발포용에 해당되고 80배 이상부터 1000배 미만까지 고발포용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약제 내용물에 따라서 기계포 소화약제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담백포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동물, 식물성 단백질을 첨가시킨 형태다. 동물 뼈나 뿔, 발톱, 피 등의 식물성 단백질에 안정제, 방부제, 점도 증가제 등을 가해서 물에 용해한 형태예요. 흑갈색의 특이한 냄새가 나는 끈적한 액체입니다. 약제의 농도에 따라서 3%, 6%가 있는데요. 3%의 경우에는 물이 97%, 나머지 3%가 약제 함량이에요. 담백포 소화약제에는 동물 식물성 단백질을 첨가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력이 없어요. 겨울철에는 유동성이 저하되죠. 다른 약제에 비해서 부식성이 있어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급 알코올 황산에스테르와 고급 알코올 황산염을 사용해서 포의 안정성을 첨가한 소화약제를 합성 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라고 합니다. 약제의 변질이 없고 거품이 잘 만들어지고 담백포에 비해서 유동성이 좋고 겨울철에도 유동성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물에 녹는 제품에 대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 미국 3M사에서 개발한 불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막포 소화약제예요. 특히 기름 화재 났을 때 가장 좋은 소화력을 가진 포예요. 약제 농도가 2%, 3%, 6%가 있고 담백포 소화약제에 비해서 내열성, 내포화성, 재연소 방지 효과가 크고 보존성이 우수합니다. 담백포에 불속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해서 제조한 소화약제를 불화담백포라고 그래요. 알코올, 에스테르류와 같은 수용성 용제 화재가 났을 때 적합해요. 단백질의 가수분해 물에 합성세제를 혼합한 소화약제인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도 기계포 소화약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 인화물질, 알코올류, 아세톤, 메틸에틸 케톤, 피리딘, 의산, 초산,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유류화재 시 일반 화학포를 사용했을 때 포가 녹아버리는 소포성이 있어서 특수포라고 하는 알코올용 포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소화약제에 유기지방산염 중 복염을 첨가한 것으로 물과 접촉하는 순간 불용성의 지방산염의 피망을 형성함으로써 공기 공급을 차단해서 화재 진압을 하죠. 약제는 갈색의 악취가 나는 점도 높은 소화약제예요. 물 94ml, 약제 원액이 6ml, 6%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잠깐 정리해보시면 포소화기에는 내약제 황산알루미늄하고 외약제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거품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한 이산화탄소가 방사 압력 원인 화학포 소화약제하고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불화담백포, 알코올포, 그리고 수용성 액체 가염물 화재
유효한 알코올용 포 소화기가 있습니다. 단백포는 주성분이 동물 뼈 또는 식물성 단백질로 내구력이 없고 변질이 쉬워서 보관을 잘 해야 된다. 합성 계면활성제포의 주성분은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와 고급 알코올 황산염을 사용한 것. 수성막포는 불속의 계면활성제. 단백포에 불속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한 것은 불화 단백포죠. 단백질의 가수분해 물에 합성세제를 혼합한 것은 알코올포. 기계포의 주성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포 소화기는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죠. 질식 소화작용을 원리로 한 분말 소화기입니다. 드라이 케미컬이라고도 하죠. 분말 소화기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다른 소화기에 비해서 소화 능력이 가장 양호하고 인체에 피해가 없죠. 약재의 유동화와 발부성을 위해서 금속 수지, 그리고 실리콘 수지를 첨가합니다. 특히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 소화약제 분말에 습기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아르산 아연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분말 소화기는 소화 후에 분말 소화약제로 인한 약재가 남죠. 2차 손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계, 컴퓨터, 자동 제어 및 통신기기류 등 첨단 설비에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제1종부터 제4종까지 나뉩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재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은 NaHCO3, 약재색은 백색이죠. B급 유류화재하고 C급 전기화재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2종 분말 소화약재는 약재 주성분이 탄산수소, 칼륨, 보라색을 띠고요. B급, C급 화재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3종 분말 소화약재는 인산암모늄, 다몽색이에요. A, B, C급 화재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4종 분말 소화약재는 제2종 분말 소화약재인 탄산수소 칼륨에 요소를 더했습니다. 약재색은 회색이고 B급과 C급 화재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재는요, 270도와 850도씨에서 분해되었을 때, 그리고 2종 분말 소화약재, 4종 분말 소화약재, 분해 시 발생되는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산소 차단해서 질식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발생할 때 흡수열에 의해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3종 분말 소화약재는 인산암모늄, 분해 시 발생되는 메타인산에 의해서 가연물 표면에 부착돼서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진 효과가 있어요. 분말 소화기는 방출 방식에 따라서 추갑식과 가스 가압식이 있는데요. 추갑식은 소화기 용기 내부에 소화약재와 함께 질소나 공기 또는 이산화탄소를 추갑시킨 후 압력에 의해 약재가 방출되죠. 소화기 내부 압력은 7에서 9.8 kg/제곱센티미터. 지시 압력계가 정상일 경우에는 녹색, 재충전이 필요할 때에는 노란색, 과충전되었을 경우에는 빨강색을 가리킵니다. 가압식은 용기 내부나 외부에 가압용 가스 용기를 설치해서요, 약재를 방사하죠. 충전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압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청수 또는 청수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해서 소화 성능을 높인 물소화기는요, 일반 화재 A급에 적용 가능합니다. 냉각작용에 의한 소화 효과가 가장 커요.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원래 물의 용적의 약 1700배의 불연성 기체가 돼서 희석작용을 합니다. 소화 효과는 물의 기화잡열 539칼로리/g 이용해서 냉각 소화, 그리고 증발했을 때 최적이 약 1700배로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질식 효과도 있어요. 수용성 액체 가연물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입해서 농도를 희석해주는 유화작용까지. 물을 소화약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구하기 쉽고 사용했을 때
안정성이 있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기화잡열이 커서 냉각 소화에 우수한 성능이 있기 때문이죠. 물 소화약제의 방사 방법에는요, 봉상, 적상, 무상주수가 있습니다. 봉상주수의 경우에는 흔히 소방차에서 살수될 때 가늘고 긴 물줄기를 봉상주수라 그래요. 적상주수는 스프링클러 생각해보면 봉상주수보다는 물방울 입자가 가늘고, 무상주수는 물분무와 같이 분무상, 안개상으로 주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봉상주수하고 적상주수는 냉각 효과가 있고, 무상주수는 화재면에 안개상으로 주수가 되기 때문에 질식과 냉각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희석, 유화 효과가 있죠. 물 소화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약재와 혼합해서 수용액 상태로 사용 가능하고 냉각 효과가 우수하고 무상주수일 때는 질식 및 유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0도씨 이하에서는 얼수가 있어서 소화 효과가 적다는 것, 그리고 방사 후에는 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있고 전기 화재나 금속 화재에 대한 적응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유류 화재에 봉상 주수할 경우에는 연소면이 확대돼서 소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에 탄산칼륨을 첨가해서 소화 능력을 향상시킨 강화액 소화기는 한랭 지역이나 겨울철에 사용 가능한 소화기입니다. 물에 탄산칼륨을 용해해서 빙점을 영하 25에서 영하 30도씨로 조절했고, 액성은 pH 12로 강알칼리입니다. 그리고 봉상으로 일반 화재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방사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전기 화재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염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죠. 방출 형식에는 가스 가압식, 용기 내부나 외부에 가압용 가스 질소를 설치해서 약재를 방출시킵니다. 파병식이라고도 하는 반응식의 경우에는요, 알칼리 금속염 수용액에 황산을 반응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압력원으로 사용해서 약재를 방사하죠. 압축 공기를 추갑한 추갑식에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 지시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산알칼리 소화기는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하고 진한 황산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방사 압력원으로 사용해서 약재를 방사합니다. 파병식하고 전도식이 있고요. 수용액은 pH 5.5 이하의 산성이고 냉각 소화를 합니다. 무상으로 방사할 때에는 전기 화재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 소화제에는 만능 소화약제,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소화탄, 중조톱밥, 수증기가 있습니다. 마른 모래는 A급, B급, C급, D급 화재에 유효하고요. 조건이 반드시 건조되어야 되고 가연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금속 화재에 수분이 함유된 마른 모래를 뿌리게 되면 화재가 진압되는 게 아니라 확대될 테니까요. 그리고 반절 드럼 또는 포대에 보관하고 삽이나 양동이와 같은 부속기구를 함께 상비해 놓아야 합니다.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인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에 화재가 났을 때 고온에서 팽창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체크 포인트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척용 소화용구, 소화탄이죠. 유리용기에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암모늄 또는 증발성 액체를 봉입한 것으로 소화 방법이 쉽고 간단해서 노약자, 어린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화재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 경우에 직접 투척해서 사용합니다. 간이 소화약제로 중조톱밥은 중조에 톱밥을 혼합시켜 놓은 것으로 포소화약제 대용으로 사용을 했죠. 수증기는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질식작용이 있어서 간이 소화제에 해당됩니다. 소화기 유지 관리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소화기의 명칭, 적응 화재, 용기 합격 및 중량 표시, 취급 시 주의사항, 능력 단위, 제조 연월일,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기는 비치할 때에는 바닥면의 높이가 1.5m 이하 되는 지점에 설치하고요. 통행이나 피난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쉽게 반출 가능하도록, 그리고 물 소화약제나 기타 소화약제가 동결 및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그리고 소화기가 잘 설치되었다라고 잘 보이도록 소화기 표시를 해야 되죠. 소화기는 금속 화재에 주수 소화하면 안 되듯이 적응 화재에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만 효과가 있고 화재가 확대된 후에는 대형 소화 설비의 대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나 성능, 취급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겠죠.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성능에 따라서 불에 가까이 접근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재면에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부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양옆으로 비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작동되지 않는 소화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소화기의 약제 용량, 중량 및 작동 장치 등을 검사하는 작동 기능 검사는 연 1회 상반기에 실시하고요. 종합 정밀 검사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의 점검도 필수겠죠. 지금까지 화재의 종류, 소화 이론, 그리고 수동식 소화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소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는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